예,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전 중개사법. 그쵸.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422페이지. 조사 확인 들어갑니다. 자, 조사 확인. 오늘 이제 조사 확인 다 해야지. 자, 422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예. 자, 우리가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실무에서는 이게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제 조사 확인을 해서 매수인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조사 확인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칠판 한번 보세요. 이게 건축물입니다. 건물, 의뢰인, 개공에게 찾아와서 중개 좀 해달라.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나름대로 계획 수립하라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을 조사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목이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있습니까? 자, 이걸 다루는 것이 이 파트다. 물건 조사 방법. 물건 조사 방법. 그러면 조사 확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의뢰인에게 직접 물어봐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A가 이 가백에 대해서 자, 저 건물 소재지는 어떻고 건축 면적은 어떻고 벽면 균열이 있냐 도색 도배 필요하느냐 직접 물어봐서 조사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의뢰인을 통한 조사 방법이 이겁니다. 이것은 공부할 건 없어요. 아, 의뢰인에게 직접 물어봐서 조사한다. 이런 방법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어요? 예, 뭐 없구나? 그렇지. 아,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할 것이 공부상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조사? 공부상 조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현장 조사. 이 세 가지가 개략적인 조사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칠판 보세요. 책은 좀 이따 봐드릴 테니까. 그럼 공부상 조사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소재지 면적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걸 통틀어서 기본적 사항이란 말을 쓰고 있죠. 소재지 면적 이런 걸 기본적 사항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럼 기본적 사항은 토지는 뭘 떼어보면 나오겠어요? 토지 대장에 보면은 나와요. 임야대장. 그리고 건축물은 뭘 통해서? 건축물 대장. 그러니까 이 기본적 사항은 뭘 떼어보면 된다? 대장. 대장. 그 다음에 또 중개하려면 권리관계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누구이고 건물 저당 잡혀있는가 전세권 설정되는가 이거 조사해야 되죠.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권리관계. 그럼 권리관계는 뭘 떼어보면 됩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뭘 떼어보면 돼요? 증명서. 등기부 떼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조사해야 되죠. 그럼 공법상 이용제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용제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공부하라. 개발제한입니다. 뭐 지역지구 구역제가 이용제한이요. 그럼 거래규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거래 허가. 그럼 이것은 뭘 떼우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가 아닌가 이런 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고 있어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 지형하고 경계도 조사해야 되거든요. 지형 또 토지 경계. 자, 이건 뭘 떼우면 나오겠어요? 지적도나 임야도. 지적도나 임야도 띄워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뭐 경계는 대충 뭐 아시겠지만 지형이 뭐예요? 지형? 지형. 땅의 모양을 말합니다. 그러면 정사각형 토지 이걸 정방향이란 말을 써요. 그리고 직사각형 토지를 장방향이란 말을 써요. 그리고 이제 삼각형 토지를 말 그대로 삼각형. 사다리꼴 모양을 제형 그렇게 해요. 그럼 아무렇게 생긴 것을 부정형 말을 써요. 그러면 같은 면적이라도 자, 택지 같으면 이게 좋겠어요? 이게 좋겠어요? 예. 정방이 좋겠죠? 이건 건물 지어봤자 삼각형 건물밖에 안 나와요. 그죠? 같은 면적이라도 가격이랄지 유용성 엄청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형을 조사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그러면 뭘 보면 돼? 지적.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공시지가도 조사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공시지가는 어디가 나옵니까? 공시지가 확인원이라고 있어요. 공시지가
확인은 이거. 근데 토지대장에도 나와요. 토지대장에 보면 개별 공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가 있어요. 저 갑이라는 사람이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과연 또 상속권이 있느냐. 이런 건 뭘 때 보면 돼?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본 거예요. 가족관계 등록부는 포괄 개념이야. 그 속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고 기본 증명서도 있고 혼인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 그리고 이제 환지 관련 내용이 있어요.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합니다. 환지는 무조건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합니다. 이해됐어요? 예. 자, 이런 것이 이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미 머릿속에 들어왔죠? 이거 머릿속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죠. 다 들어왔잖아요. 아주 좋았어요. 그죠? 뭐 이렇게 좋아해요? 오,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부상 조사를 했으면 됐지, 왜 현장 조사를 해야 돼요? 현장 조사하는 이유. 여기다 적어볼게요. 현장 조사한 이유는 딱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딱 몇 가지? 두 가지. 자, 첫 번째가 공부와 실제와의 일치 여부 확인이면 돼요.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먼저 그러면 공부상 조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실제 가서 맞춰봐야 돼.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 부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대지로 조성되면 일치가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너무 공부만 믿어서도 안 돼.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띄워봐서 확인하고 실제 가서 맞춰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부에 나오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미공시. 미공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미공시란 말은 장부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미공시 사항이 뭔지 대충 알고 있어야 돼 모르겠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이건 눈에 다 익혀 두셔야 돼. 이거 뭐 지시랄지 건물 방향이랄지 정원석이랄지 정원수랄지 뭐 기타 권리도 뭐 점유권 유치권 이런 거 책 보고 이야기해 줄게요. 저런 건 눈에 다 익혀 두셔야 돼.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하나 더. 자, 칠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대장에 보면은 소재지하고 뭐가 나와요? 면적, 지목이 나오죠. 근데 이 등기부 표제부에도 소재지, 면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럼 이게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뭘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뭐가 우선하겠어요? 대장이 우선하겠어요? 등기부가 우선하겠어요? 소재지, 면적이 불일치했다. 대장이 우선합니다. 물적사항은 대장이 우선한다. 대장이 우선해요.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소유자는 원래 어디가 나와요? 권리관계입니까? 등기부 각부에 나오죠? 그럼 대장에도 소유자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나옵니다. 대장에도 물건 소유자가 나와요. 그럼 이게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불일치하면 뭘 기준으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권리관계는 뭐가 우선하다? 등기부. 면적 같은 것은 대장. 대장이 우선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공법상 제한은 건축물 대장에도 나오고. 그럼 공법상 제한사항은 아까 뭘로 확인한다 그랬어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로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치가 되면 좋은데 불일치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뭘 기준으로? 토지 이용계 확인서. 토지 이용계 확인서. 이게 우선합니다. 토지 이용계 확인서. 토지 이용계 확인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계. 이 경계는 어디가 나온다 그랬어요? 지적도 임야도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적도상 경계하고 실제 경계가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불일치했어요. 그럼 뭐가 우선하겠어요? 실제 경계 우선해요? 아, 지적도상 경계? 오, 좋았어요. 정반대 개념이 나왔네. 자, 우리 여기 실제. 좋아. 야, 다 실제? 여기. 뭐 어쩐다고요? 다시 해요? 뭘 다시 해요? 아, 측정을 다시 해? 내가 그건 물어보지도 않았어. 아주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지적도상 경계하고 실제 경계가 달라질 수가 있어 없어?
자, 이건 두 가지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적도상 경계를 우선시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경계야.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뭐겠어요? 이제 지적도를 작성할 때 기점을 잘못 잡아가지고 지적도를 작성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특별한 사정이야. 그런 경우는 실제 경계를 우선합니다. 지적도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판례가 나와 있어요. 이따 판례 밑줄 그어놓을게요. 근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적도상 경계가 우선합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 밑줄 보면서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자, 422페이지를 봐주세요. 자, 2절 조사 확인 방법 나와 있습니까? 큰 제목 밑줄 그어서 의뢰인을 통한 확인. 이 큰 제목 의뢰인을 통한 확인. 의뢰인을 통한 확인.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조사한다 이 말이야. 의 두 줄만 밑줄 그으세요. 자, 매도 임대 의뢰를 받았을 때나 중개활동 과서 개공이 먼저 의뢰 당사자로부터 대상 부동산의 기본적 상, 상태 등 정보를 얻는 방법.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거기만 맺죠. 자, 이것은 이 방법이 있다는 정도만 알면 돼요. 뭐 공부할 건 없어 사실은.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큰 2번 제목. 뭘 통한 확인? 공부를 통한 확인. 공부상 조사를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의의는 볼 필요 없고 청색 2번 있습니까? 다 밑줄 그어야 돼. 자, 양가 1번 첫째 줄.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기본적 사항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입니다. 토지대장 무슨 대장? 임야대장.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 구조, 용도, 기본적 사항은 뭐다?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죠. 권리관계 있습니까? 권리관계. 이 기본 제한물권의 사항은 뭘 통해서? 등기부 등본. 요즘은 등기상 증명서 그래요. 옛날 등기부 등본 이렇게 표현했지. 자, 등기상 증명서 같은 말인데 요즘은 등기상 증명서. 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뭘로 확인한다? 토지 이용객 확인서. 토지 이용객 확인서. 토지 이용객 확인서. 그다음에 공시지가는 뭘로 확인합니까? 공시지가 확인. 공시지가 뭐다? 확인. 그 다음에 상속의 진정성, 행위능력. 상속권이 있냐 없냐? 행위능력이 있냐? 이것은 뭐냐? 가족관계 등록. 자, 환지 내용은 전부 다 뭘로?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 자, 거기 다 나와있죠? 그걸 읽어두셔야 되고.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뒷페이지 424페이지는 볼 필요 없고 425페이지 양가로 2번 나와 있습니까? 자, 첫째 줄. 자, 등기부 동그라미 대장 동그라미. 자, 등기부하고 대장이 상호 불일치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두 번째 줄 후단 소재지, 지목, 면적, 구조 이런 물적상 불일치는 대장이 우선한다. 토지 대장이면 건축물 대장이 우선한다 이 말이야. 등기부하고 불일치했을 때 물적상이 불일치하면 뭐가 우선? 대장.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소유자. 소유자 나와 있어요? 이건 권리관계잖아요. 그러면 대장하고 등기부상 권리관계 불일치하면 뭐다? 등기부. 그 마지막 줄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대장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동그라미. 대장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공법상 제한이 불일치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럼 뭘로 확인한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그 옆에 현실의 경과와 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와 있죠? 실제 경계, 공부상 경계.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그라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 동그라미 쳐야 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적도상 경계. 그러면 말 그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현실, 실제 경계에 갑니다. 이해됐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중요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중요하다고. 개념 잡았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현장 조사 들어갑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장 조사하는 이유는 딱 몇 가지? 미공시사항 확인하고 공부하고 실제 일치 여부 확인 이 두 가지 때문에 한다 그랬죠? 그럼 미공시사항이 뭔지 눈에 다 익혀 두시라 그랬죠? 그래서 그 청색 2번에서 양가리 1번 미공시사항 확인 나와 있습니까? 자, 양가리 1번 토지. 토지는 대표적인 미공시가 지세입니다. 지세 동그라미 쳐서요. 중요한 거면 동그라미 쳐봐요. 지세, 집안,
토질, 도로, 현황, 이거 현장 조사인데, 지세가 뭐예요, 지세? 지시. 기울기? 예. 토지 기울기를 말해, 기울기. 토지 기울기, 경사도를 말한 겁니다. 자, 임야 같으면 어느 정도 경사가 있어도 되지만 너무 심하면 안 좋죠. 이 지세는 현장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건물은 상태, 방향 나와 있죠. 방향 동그라미. 방향이 뭐예요? 남향집이냐, 동향이냐, 북향이냐, 서향이냐 이거죠. 그럼 이 방향은 뭘로 확인해요? 건물 방향은 뭘로 확인한다? 그러니까 현장 조사, 현장 가서 어떻게 잡아야 돼? 나침반 잡아야 돼? 예, 나침반 어디냐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다 있대. 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 가고 이렇게 확인합니다. 방향은 장비에 안 나와. 그리고 정원석, 정원수 동그라미 쳐세요. 이것도 현장 조사입니다. 그러면 정원석, 정원수는 뭘 조사해야 돼요? 현장 가고? 이게 나무인데 그럼 뭘 조사하냐고. 비싼 건지 싼 건지 그게 아니고, 예? 있냐 없냐 그건 당연히 조사해야 되고, 몇 그루가 그건 당연히 조사해야 되고, 소유 관계를 조사하는 거예요. 소유 관계. 무슨 관계? 자, 칠판 봐보세요. A란 개업공인 중개사, 이게 중개소 사장을 말합니다. 이 건물이고, 자, 둘이 사고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자, 2억에 사고 팔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정원수라는 것은 나무를 말하잖아요. 정원에 있는, 그죠? 근데 이게 고가예요. 한 500만 원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비싸죠? 나무가 비싸잖아요. 그럼 이제 을은 건물 2억에 샀잖아요. 그러면 정원수가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나는 건물을 팔았지 정원수를 판 게 아니다. 500만 원 더 내놔라. 가져가려면.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개공은 현장 가갖고 있냐 없냐도 조사해야 되지만 가백에 물어봐야 돼요. 정원수까지 포함해서 2억인지 정원수 빼고 건물만 2억인지 이 소유 관계, 누구 소유로 남을 것인가를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현장 가고 그거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정원석, 정원수, 또 이 건물도 고가 조명시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발생할 수 있어요. 나중에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줘야 돼. 이해됐어요? 예. 집 샀는데 그것 보고 샀는데 딱 뛰어가 버렸다. 그렇죠? 이사원이고 다 뛰어갔다가 속 터져.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여러분들 직접 가서 소유 관계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거기 일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 동그라미 쳐봤어요. 일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 지금 현장 조사 파트에 쓰여 있죠 지금? 그러면 이건 현장 조사예요?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은 현장 조사? 우리가 현장 조사라고 배웠어요? 법에서 배웠는데. 그러니까 벽수 도입할 때 일이니까 뭐요? 자료 요구 사항이지. 의뢰인에게 직접 물어봐서 조사할 사항이라고 이게. 자료 요구 사항이라고 적어. 이건 현장조사, 순수 현장조사 아니야. 일단 안 가르쳐 줬을 때 현장조사야, 이건. 이게 자료 요구란 거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자, 증인은 조금 조용히 해봐요. 자,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주는 자료 요구라고 빨리 적어. 이건 순수 현장조사가 아니에요. 자료 요구사항. 그 다음에 도로, 대중교통, 학교, 편의성 이걸 통 틀어서 뭐라 그래? 입지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다 입지조건이라는 말을 쓰는데 입지조건은 순수 현장조사입니다. 개공이 직접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들이 있잖아요. 점유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임차권 이건 등기부에 나와 안 나와?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현장 조사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현장 조사 가서 어떻게 조사해야 돼요? 권리니까. 권리는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물어봐야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건 질문이나 탐문을 통한 현장 조사입니다. 그래서 미공식 권리가 뭔지 알고 있어야 돼. 등기부 보니까 깨끗해. 이상 없다고 중개했는데 나중에 유치권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계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돼.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임차권 이런 것은 등급에 나오지 않는 권리예요. 그 다음에 임목은 수령, 생육상태, 현장 조사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은 제목만 밑적으세요. 공부하고 실제하고 무슨 여부 확인? 일치 여부 확인. 뭐 지목이 불일치할 수 있고 면적이 불일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현장 가봐야 된다. 그러면 개략적인 조사 방법은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제 구체적 조사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3절 제목 읽어보세요. 조사 확인사항 있고, 이제 1번, 큰 1번 뭐라고 나왔어요? 기본적 사항 나와 있죠? 이제 구체적 조사 방법 들어갈 건데, 방금 했던 건 기본적인 거고, 개략적인 거고, 우리가 이 물건 하나 중개하려면 가장 먼저 기본적 사항을 조사를 해야 돼요. 무슨 사항 조사해야 돼요?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뭘 조사해야 돼요? 아니, 권리관계 조사해야 돼요. 무슨 관계? 권리관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조사를 해야 돼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럼 네 번째 뭘 조사해야 돼요? 물건은 상태, 입지, 환경 조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사할 거에 뭐가 있겠어요? 유추해봐. 공시가 아니고, 자. 저 물건 하나 중개하려면 뭘 조사할 것 같아요? 여기. 생각해봐. 머리만 예쁘게 해보고 오면 안 돼. 빨리 생각해봐. 자, 뭘 조사해야 돼요? 세금, 조세. 아, 취득 관련 조세. 우리가 법에서 취득 관련 조세 조사해서 설명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세금. 그래서 세법 배우잖아요. 그래서 취득 관련 조세 종류, 세율 조사해야 되죠. 무슨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 종류하고 세율 이거 조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사할 것이 거래? 저 물건 금액. 거래? 예전 금액. 거래 무슨 금액? 이걸 조사를 하면은 이 물건 조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오늘 이거 다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더 해야 돼. 오늘 공부할 법 분량이 꽤 많아요. 이거 다 조사하고 더 진도가 더 나갈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 그 426페이지가 기본적 사항이 있어요? 있습니까? 그리고 438페이지가 권리관계가 있어요. 438페이지 권리관계 있죠? 찾았어요? 그리고 454페이지가 토지 이용 계획하고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면 463페이지 보면 상태, 입지, 환경 조건 있어요? 463페이지. 그리고 465페이지 보면 조세하고 취득 관련 조세하고 거래 이전 금액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책 순서가 이거야, 이거. 그죠? 이거 다 조사해야 돼요. 오늘 다 조사할 거예요. 왜 조사를 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니까. 매수인에게 뭐 해야 되니까? 설명해야 되니까 이제 실무 쪽에서는 이 조사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방법. 조사할 줄 알아야지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실무 쪽에서는 그걸 배운 거라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다시 원위치 하세요. 426페이지. 426페이지 원위치 했어요? 그럼 기본적 사항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 기본적 사항이 거기 뭐냐면 소재지, 면적, 지목, 경계, 지형, 지세. 그리고 뭐가 있어요? 기타 등등. 그렇죠? 기타 등등. 자, 이제 하나씩 조사하러 들어갈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소재지는 기본적 사항이라 그래요. 이런 걸 기본적 사항이라는데, 소재지는, 토지 소재지는 뭘 떼어보면 나오겠어요? 토지 대장에 나옵니다. 당연히 나오겠죠. 토지 대장. 그죠? 그럼 공유지 연명부에는 소재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 대지권 등록부에는 다 나와.
이 지적 공부에는 다 나와, 소재지는.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 대장만 공부하지 말고 그냥 지적 공부라고 공부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지번까지 조사를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조사하면 되고, 건물 번호가 있으면 번호, 명칭이 있으면 명칭까지 다 조사를 해야 돼. 소재지 조사 방법은 결국은 대장이야, 대장. 이해되세요? 예, 그 외에 이제 지적 공부, 다른 지적 공부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소재지 조사 보면, 아, 저 장부를 띄워보면 소재지가 나오는구나. 그럼 조사해서 매수인에게 소재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갈 1번 오른쪽 페이지 소재지 나와 있어요? 그 옆에다가 적어. 그 밑줄 그을 수가 없어.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재지 옆에다가 토지는 지적 공부라고 적었어요. 지적 공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대장인데, 토지 대장인데, 지적 공부. 그리고 지번까지. 어디까지? 지번까지 조사한다고. 적고 있어요? 그러면 건물은 뭐라고 적어? 건축물 대장. 건축물 뭐다? 건축물 대장. 건축물 뭐다? 대장. 그리고 건물 번호까지.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소재지 조사 방법 끝났죠? 면적 조사로 떠납니다. 그러면 토지 면적은 어디가 나와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이 나오겠죠? 그러면 건물은 건축물 대장. 그래서 면적은 무조건 대장입니다. 면적은 뭘 조사한다? 대장. 토지는 토지 대장, 건물은 건축물 대장. 자,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있어요? 네. 첫째 줄, 두 번째 줄만 밑줄에서 토지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서 필지별로 확인하고,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서 가옥번호도 층별로 구분하여 확인. 자, 거기 면적 두 가지, 두 줄 밑줄 긋습니까? 네. 그것만 알면 돼요. 자, 면적 확인 방법은 뭐다? 대장. 대장이 나와. 그걸 보고 조사해서 설명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목. 지목이 뭐예요? 어떤 용도로 쓰냐 이 말이죠. 과수원부지로 쓰냐, 목장용지로 쓰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지목 종류랄지 내용은 공시법에서 배우죠. 그럼 우리 과목에서는 뭘 배워? 확인? 방법만 배우는 거야. 확인해갖고 설명해 주면 되니까. 그러면 지목은 어디가 나와요? 어느 장부에 나와요? 토지 대장에 나오고 임야 대장에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부호가 나옵니까? 정식 명칭이 나와요. 정식 명칭이 나오고, 과수원이면 과수원, 목장용지면 목장용지, 이렇게 정식 명칭이 나온다고. 근데 도면에도 나옵니다. 지적도나 임야도에도 나와. 그러면 여기는 정식 명칭이 나와요, 부호가 나와요? 과수원이면 뭐? 목장용지면? 아, 이렇게 나온다.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양가로 3번 맨 밑에 줄. 양가로 3번 마지막 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 동그라미. 정식 명칭이 나온다고 했죠? 그럼 정식 명칭이란 말은 과수원, 목장용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그 다음에 후단에 보면 지적도, 임야도 나오죠? 밑줄. 그리고 뒷페이지 첫째 줄. 지적도, 임야대는 지목부호, 지목부호 동그라미. 그러면 지목부호는 과수원이 뭐요? 과. 목장용지는? 뭐. 공장용지는? 장. 그렇게 나와요. 그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서면으로 지목 확인 가능하죠? 그러면 뭐가 더 둘 중에서 바람직한 서면이 돼요? 대장이죠. 왜? 정식 명칭이 나오니까. 심지어 이 목이 나왔는데 목이 뭐지? 그러고 목만 빼들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정식 명칭이 나오니까 대장이 더 바람직하다. 그 뜻이고. 됐어요? 예. 자, 지목 확인 끝. 자, 경계. 토지 경계. 경계는 아까 뭘로 확인한다랬어요? 둘 다 지적도나 임야도죠. 경계 지형. 지적도나 임야도.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적도상 경계하고 실제 경계가 달라질 수가 있어 없어?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적도상 경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경계.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교재 그 양가로 4번에서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해주세요. 경계는 지적도 임야대에서 확인하고 현장 답사로 다른 사람 불법 점유 여부를 확인한다. 그 지문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고. 그럼 밑에 박스에 보면
1번하고 2번 판례만 묶어서요. 1번하고 2번 판례. 자, 1번 판례 볼게요.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일필 토지로 등록되면 그 지적공부상 경계가 현실의 경과와 다르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다시 가로로 묶으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 등록인 지적도상 경계에서 특정된다. 이 지문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지적도상 경계입니다. 근데 2번 판례.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이 지문이 있어요? 이게 바로 특별한 사정이야. 그래서 이제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는 경계선이 진실한 경우와 다르게 작성된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 있을 때는 무슨 경계? 실제. 그러니까 아까 기점 잘못 선택해서 지적도 작성한 게 특별한 사정이야. 이런 사정이 있으면 실제 경계에 간다. 이제 판례가 나와 있죠? 1번하고 2번은 같이 묶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두 가지 판례만 일단 해봐요. 끝. 경계는 그래서 지적도 임하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5번 지형 나와 있죠. 지형은 첫째 줄 토지 모양 형상을 말합니다. 그 개념만 밑쪽에서 그 개념이고 2번 지시에 나와 있어요. 기울기 개념입니다. 그건 상식을 알아주고 그건 용어 아는 거고 우리가 알아둘 건 3번이야. 그러면 지형은 뭘로 확인한다? 지적도는 임하도. 그죠? 그리고 지시는 현장조사. 이제 우리가 알아둘 건 그거예요. 현장조사. 지시는 현장조사. 동그라미 3번 나와 있죠? 우리가 공부할 건 그거라고. 기울기 이런 것은 용어 잡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 사항 이걸 뭘 통해서 조사한가? 지금 칠판에 적힌 내용을 여러분 책에 밑줄 긋은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별것도 없죠? 책에는 많이 써 있는데 별것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건물 기본적 사항이 있어요. 건물 기본적 사항은 건물에서 기본적 사항 소재지는 아까 건축물 대장 공부했고 건물 면적은 건축물 대장 공부했죠. 그 외에 기본적 사항이 뭐냐면 건물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뭐겠어요? 그렇죠. 주구조가 이제 철골조 건물이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냐 이런 거 이해됐어요? 그리고 지붕구조 있잖아요. 지붕구조. 기와냐, 슬레이트냐, 초집이냐 이런 거. 이런 걸 구조로 말하는데 이건 어디가 나와요? 건축물 대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 연도 언제 지어졌나 이것도 어디 나와요? 건축물 대장.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이것도 건축물 대장. 그래서 건물 관련 사항은 대부분 건축물 대장이야. 근데 건물 방향은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방향은 대장에 나온다 그랬어 안 나온다? 그럼 뭐요? 현장조사. 현장조사.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알고.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양가리 6번 건물 기본적 사항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건물 구조인데 다섯 번째 줄. 건축물 구조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까지 밑줄 그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용도 첫째 줄. 뭘로 확인한다? 건축물 대장. 자, D페이지 넘어가세요. 건축 연도 나와 있어요? 뭘로 확인한다? 건축물 대장. 자, 동그라미 4번 방향은 두 번째 줄. 현장 답사.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밑줄 그었어요? 자,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페이지 서식 있어요? 서식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여태 우리가 공부했던 거 이 내용을 그 서식에 나와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토지 대장으로 아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칠판 봐보세요. 토지 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소재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면적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지목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아까 소유자도 대장에 나온다고 했죠? 개별 공시지가도 아까 소유자 대장에 나온다고 했죠? 자, 그거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고유번호 밑에 소재 있습니까? 동그라미 치고 그 옆에 지번 있어요. 소재하고 지번 동그라미. 그리고 그 소재 밑에 보면 지목 있습니까?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오른쪽 소유자 있어요. 소유자 있어요? 그것 동그라미. 그리고 맨 밑에 개별 공시지가. 대장에도 공시지가 나온다고 했죠?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다. 개념 잡았죠? 네, 그거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D페이지. 공유지 연명부. 자, 아까 공유지 연명부도 지적 공부 종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럼 소재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그거 보세요. 소재하고 지번. 그리고 이제 소유자. 그 밑에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권 지분 동그라미. 이 네 가지. 소재 지번, 소유자, 소유권 지번. 이것은 어디가 나온다? 공유지 연명부. 한 장만 넘겨, 두 장씩 넘겨주니까 안 보이지. 한 장만 넘겨. 공유지 연명부 대장 432페이지. 432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공유지 연명부. 예, 좋았어요. 거기 보면 소재하고 지번, 소유자, 소유권 지분 동그라미. 소유권 지분 동그라미 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서식으로 넘어갈게요. 대지권 등록부라고 있어요? 이것도 지적공부 종류 중에 하나니까. 대지권 등록부 보면 그 소재하고 지번이 있어요? 오른쪽에 대지권 비율 동그라미. 자,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동그라미. 대지권 등록부니까 대지권 비율이 나와요. 그리고 밑으로 가면은 소유자하고 소유권 지분 나옵니다. 그러면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 연명부에도 나오고 대지권 등록부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뒷배에 넘어가세요. 그럼 지적도면이 나옵니다. 그 그림이 지적도면이죠. 그럼 소재가 맨 위에 나와 있고, 그럼 아까 그 경계 나온다고 했죠? 그럼 지적도상 경계가 뭐예요? 선, 그 선이 다 경계들이에요. 그럼 지형 나온다 그랬죠? 지형이 뭐예요? 그 모양 있잖아요. 아, 있어, 없어? 그 모양들이 다 지형이고, 그 다음에 지목 나온다 그랬죠? 지목이 뭐예요? 전, 답, 대. 부호로 나온다 그랬잖아, 아까. 부호. 그래서 아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계 지형은 지적도에 나오고, 지목도 지적도에 나오고, 이해됐어요? 예. 그 면적 같은 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도면의 면적은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그 지적 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까 했던 내용들이 그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건축물 관련 사항은 대부분 어디가 나와? 건축물 대장에 나온다 그랬죠? 중요한 거만 체크할게요. 건축물 대장은 중요한 거만 체크할 건데 고유번호 밑에 대지 위치 있습니까? 그리고 오른쪽 지번. 대지 위치하고 지번 동그라미. 자, 오른쪽 밑으로 가면은 소유자 현황이 있어요. 예, 그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 현황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뒷에 넘겨보세요. 그 아까 우리가 여기 봤을 때 건축 연도 있습니까? 건축 연도는 뭘로 확인한다 그랬어요? 건축물? 그럼 건축 연도 한번 찾아봐세요. 그 뒷페이지에서 건축 연도 딱 찾아봐. 건축 연도 찾아봤어요? 빨리 찾아봐. 어? 건축 연도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 이제 사용 승인일자나 착공일자 허가 셋 중 하나가 건축 연도가 되거든요. 그럼 뭐가 그 중에서 건축 연도가 돼요? 사용 승인 일자가 건축 연도가 되는 거예요. 건축 연도라고 이렇게 나오진 않고 사용 승인 일자가 건축 연도가 되는 겁니다. 개념 잡았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대장을 통해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끝났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 사항은 조사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제 머릿속에 넣어주기만 하면 돼, 이거. 잊어먹지만 않으면 돼. 공부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잊어먹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권리관계 조사로 떠납니다. 권리관계. 그럼 권리관계 조사로 떠나야 되는데, 권리관계는 조사로 어디로 가야 돼요? 등기소로 가야 돼? 지금 추워 죽겠는데? 어? 인터넷에? 네. 지금 칠판으로 가야지. 칠판으로 와야지.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권리관계, 지금은 칠판으로 가는 거예요. 권리관계는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면 돼. 사실 공부할 것도 없어, 우리 과목에서는. 공시법이 다 하잖아요. 그죠? 공시법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시된 권리가 있고, 뭐가 있어요? 미공시된 권리. 그럼 공시된 권리는 등기부에 나온다는 소리고, 미공시 권리는 등기부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공시된 권리는 뭘 띄워보면 돼요? 등기상 증명서를 띄워보면 될 것이고, 그럼 이거 이제 확인할 줄만 알면 되고, 그죠? 미공시 권리는 현장에 가서 조사하면 되죠?
그럼 현장에 가서 질문이나 탐문을 통해서 조사한 거니까 여기서는 미공식 권리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럼 아까 미공식 권리 한번 했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점유권은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했어요. 유치권은 안 나오죠. 자, 그다음 법정지상권은 왜 안 나와요? 이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안 나와. 법률 규정이라는 뜻이잖아요. 유치권도 법정담보물권이니까. 됐어요? 그리고 또 분묘 기지권 등기부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리고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이 있어요. 자, 이런 건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들이야. 그럼 이제 어차피 미공식 권리는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자, 임차권을 예를 들면, 자, 현장에 가가지고 임차인이 누군가를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또 보증금 얼마에 산가를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월세 얼마에 산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임대차 기간 몇 년?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확정일자 받고 사는가? 이게 중요 문제거든요. 그러면 등기부에 안 나와 있으니까 직접 그분들에게 질문, 탐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나중에 이제 매수할 사람에게 다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임차권을 안고 살 수도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장 가갖고 질문이나 탐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공식 권리 중에서 이것은 이것은 우리 실무보다는 어느 과목에서 내용이 시험에 나와? 민법. 내용은 다 민법에서 나올 거예요. 우리 과목에서는 뭐 내용 가지고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과목에서 내용까지 나온 것은 이거야. 두 가지. 이 실무에서 내용까지 나온 것은 이 두 가지라고. 분묘 기지권 그리고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 묘에 관한 문제가 꼭 실무에 한 문제가 나와요. 묘 관련 문제가.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임차권은 뭐 주임법, 상임법 공부하니까 주택임대차법과 상가법 우리도 과목도 하잖아요. 거기서 또 나올 거고. 그래서 이건 내용까지 나온 건 두 가지예요. 이것은 주로 이제 민법에서 내용이 나올 거고.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자, 미공식 권리는 직접 조사하면 끝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공시된 권리는 등기부 확인할 줄만 알면 되죠. 그러면 등기부 어떻게 편제되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뭐가 있어요? 크게 표제부하고 또 각부하고. 표제부에는 뭐가 등기됩니까? 소재지랄지 면적이랄지 표시 물적사항이 등기가 되고 있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이건 이미 대장을 통해서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권리관계 조사하려고 띄워보니까 또 나오죠. 그러면 대장상 면적하고 등기부상 면적이 일치하는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아까 불일치하면 뭐가 기준? 대장이 기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고. 자, 각부에는 소유권에 관한 소유자가 나와, 안 나와? 그럼 대장에도 아까 소유자 나온다 그랬죠? 불일치하면 등기부. 이건 등기부 우선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등기가 돼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등기랄지 가압류랄지 가처분이랄지 압류랄지 이런 거. 됐어요? 그럼 을구는 말 그대로 소유권 외의 권리죠.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이 등기가 되고 있겠죠. 그럼 제한물권이 뭐가 있어요? 영행물권하고 담보물권 두 가지 크게 분류해서 두 가지죠. 그럼 영행물권 종류가 뭐예요? 지상권. 그럼 셋 다 등기가 되냐 이 말이야. 지상지역 전세권 셋 다 등기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관련 사항은 등기부 을고 지상권 관련 사항도 등기부 을고 지역권도 마찬가지. 그럼 담보물권 중에서 등기되는 권리가 뭐예요? 저당. 유치권은 아까 안 된다고 했죠. 질권은 동산에 인정되니까 안 될 거고 저당권. 저당권 관련 사항. 저당권자가 누구이고 채무액이 얼마가 이런 건 등기부 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한물권을 제한하는 사항. 이건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이쪽이고 제한물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가등기, 가압류 관련 사항은 을구에 나와요.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는 을구에 나온다고. 자, 그러면 해보세요. 채권 중에서 등기부 을구에 등기되는 권리들이 있죠. 등기부 을구에 나온 채권. 자, 당첨. 아니, 그것은 확정일자 받는다는 건 등기를 안 해놨다는 거거든요. 등기된 임차권. 예. 부동산 임차권인데 등기된 걸 말해요. 등기된 임차권은 을구에 나와요. 이건 채권이에요, 채권. 근데 임차권은 대부분 등기 안 한 거이 대부분이잖아요. 안 해. 근데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등기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등기해 놓은 임차권은 을구를 통해서 임차인, 보증금, 월세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등기부 어떻게 편제됐다는 거 지금 정리됐죠? 그러니까 면적 확인하려면 표제부, 소유자 확인하려면 갖고, 저당 확인하려면 을고. 이거 확인해서 설명만 해주면 되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다 공시법에서 배워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있습니까? 양가로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만 밑줄 보세요. 권리관계 조사하기는 1차적으로 등기상 증명서를 통한 공부상 조사이지만 등기부상 나타나지 않는 권리가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 답사를 병행하라. 이 지문 있어요? 두 줄 밑줄 보세요. 그 말은 현장에 가서 미공시 권리도 조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등기부 이상 없다 해서 깨끗하다 그래고 중개했는데 문제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청색 2번 제목 뭐라고 했어요? 이게 등기부 확인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은 볼 필요 없고, 자, 동그라미 2번은 다 밑줄 그어야 돼. 끝처리까지. 자, 등기상 증명서 갖고 동그라미. 갖고에 뭐가 나와? 소유권. 그렇죠? 밑줄 보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 후단.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등기, 그냥 처분이라고 나와있죠? 가처분입니다. 가 넣으세요. 네, 잘못됐죠. 뭐가 편집할 때 날아가서 가처분. 압류, 회복, 환매, 경매. 자, 환매 등기, 경매 등기 동그라미 줘보세요. 이것도 각부에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외유 권리, 구체적으로 지상지역 전세권 끊어보세요. 이것은 무슨 물건이요? 영유물건. 그럼 영유물건이 셋 다 등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끊어보세요. 이것은 담보물건이죠. 그럼 담보물건 중에서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것은 저당. 하나. 그 다음에 채권 중에서 을구에 나온 것이 부동산 임차권. 나와 있죠? 이것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고, 그 다음에 이 제한물건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도 을구가 됩니다. 밑줄 보세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계속 밑줄 보세요. 동일 부동산 등기한 권리 순위는 등기 전후 동그라미. 자, 먼저 한 거에 우선한다 이 말이고. 자, 동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 자, 동구가 뭐요? 같은 구. 같은 구를 또 달리 보면 각구끼리, 을구끼리 비교했을 때 각구, 을구 이렇게 같은 구끼리 비교했을 때 뭐가 빠른 거? 순위번호. 그럼 별구란 건 각구, 을구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접수번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계했어요? 동순별적 이렇게 한다. 어떻게 한다? 동순별적. 집에 갈 때도? 여기 올 때도? 잘 안 돼? 발음이 잘 안 돼요? 예, 자꾸 연습해봐. 되게 재밌어. 어떻게? 아주 좋았어요. 이게 말 잘 들어. 올해 분명히 합격할 거야. 동순별적.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자, 부기등기 효력수는 주등기, 그죠? 가등기를 바탕으로 한 본등기에 있을 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 없어?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것은 뭐 등기법에서 다 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뭐 등기상 증명서 분서 이건 나중에 한번 봐드릴게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좀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뒤에 서식은 볼 필요 없고 444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맨 위에 제목 읽으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제목이 이게 줄이면 뭐요? 미공식 권리. 같은 말이에요, 이거. 이거 지금 말한 거 이거요. 등기부상 확인할 수 없는 권리가 줄이면 미공식 권리. 됐어요? 아까 공시된 권리 공부한 거고. 그럼 미공식 권리는 현장 답사하라 그랬죠? 첫째 줄 후단 두 번째 줄. 등기부상 확인할 수 없는 권리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해야 한다. 밑줄 보시고. 밑줄 보세요. 근데 현장 답사를 해서 눈으로 봐서 이건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줄 질문이나 뭘 통해서? 탐문을 통한 현장 답사입니다. 권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권리 자체는 질문이나 탐문을 통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한다. 그럼 이제 미공식 권리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청색 1번. 등기 능력이 없는 부동산 물건 있습니까? 주어만 동그라미. 점유권하고 유치권. 아까 등기부에 안 나온다고 했죠? 이 단어만 체크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줄 분묘 기지권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 동그라미. 그 다음에
창색 2번을 보시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는 단어 있죠? 예, 첫째 줄 두 번째 줄 찍으세요.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기타 법률 규정 물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실제법상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거기까지만 적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많이 본 지문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봤어?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거기서 많이 봤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 등기하지 않아도? 그럼 등기부로 확인이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럼 가장 대표적인 애가 상속이잖아요. 상속 같은 거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한 채 놓고 사망을 했어. 왜 사망을 했어요? 예? 네, 그까지 알 필요 없고. 그러면 왜 사망한지 우리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사망을 해서 그러면 이걸 상속이나요? 피상속이? 왜? 피를 흘리고 사망했으면 그러면 안 흘리고 사망한 사람은 안 피상속이? 자, 하여튼 피상속이 상속이죠. 그러면 이게 상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등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부 넘어올 때가 아니라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넘어 안 넘어? 넘어. 어차피 등기부 봐보자. 죽은 사람 앞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등기부 갖고는 안 된다. 그죠? 원리가 그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그럼 물권 변동이 일어난 시점만 좀 공부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양가로 1번 상속이 있어요. 자, 언제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피상속의 사망과 동시에. 사망과 동시에 했던 거라면. 동시에 소유권이 이미 넘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소유자 찾으려면 상속인을 찾아야지 죽은 사람 찾고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공용징수는 언제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수용, 기일. 거기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오른쪽 판결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첫째 줄 나와 있죠? 그럼 거기서 등기가 안 된 판결은? 예? 이행 판결이 등기가 안 돼? 형성 판결만 안 돼요. 이행 판결은 등기가 돼요. 자, 형성 판결이 안 돼. 그러면 형성 판결이 구체로 어떤 거냐? 두 번째 줄. 분할 판결들이 다 형성 판결이야. 공유물 분할, 상속재산 분할. 분할 판결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부 다 등기 안 된 형성 판결들이요. 자, 형성 판결이 등기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경매. 경매로 물건 사들일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등기할 때 취득해요? 대금을 완납한 날? 대금을 완납한 날 소유권 이미 넘어와 버려요. 등기는 그 이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됐더라도 돈 낸 사람이 소유자야. 그러니까 등기부 갖고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돈 냈냐 안 냈냐 그걸 찾아봐야지.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대금을 완납한 날 이거 기타 뭐 민법에서 나오잖아. 신축건물로 소유권 취득, 뭐 법률행위 무효 취소 해지나 물건은 복귀.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동그라미, 법정저당권 동그라미. 이 법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등기부에 나온다 안 나온다? 법률 규정이라는 뜻이거든요. 등기 안 돼. 그 다음에 창색 3번 임차권 나와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등기된 임차권은 등기부 을구회가 나온다 그랬죠?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은 현장조사를 했죠? 첫째 줄 후단 두 번째 줄만 이쪽 보시면 돼요. 등기된 임차권은 을구,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은 현장조사. 그러면 현장 가갖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증금 얼마에 살고 월세 얼마고 임대차 기간 몇 년이고 있었어요? 확정일자 받았는가? 이런 것을 직접 확인하라고 했어 안 했어? 원리가 그거예요. 그것만 밑줄 그어놓으시면 돼요. 뭐 크게 공부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관계에서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계약전 끝나고 이제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 이것은 내용도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좀 쉬었다가 분묘기지권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렇습니다.